즉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게 도시공학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웃긴 얘기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지도 하나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게 제가 크게 배웠었던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민주당 또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이제 홍수대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배웠던 적이 여기거든요. 여기 보면은 전주 근교 떠오르는 명소 혁신도시 기지제 수변공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지제 이래놓고서 수변공원 해놓고 이렇게 물 이렇게 따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변공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아니 저런 거 이거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들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뭐 사람들 별로 없는데 뭘 이렇게 크게 만들어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한 소리 들었었어요. 저런 데가 공원으로도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물이 넘칠 때 이렇게 저수지 그리고 저류지 이런 역할로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에서 그런 거예요. 서울 같은 데는 여러분 지상에 별로 공간이 없죠. 지상에 이렇게 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여러분 대심도 개발이라고 합니다. 대심도. 이게 제가 지금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진 않은데, 대심도라는 거는 지하 30m에서 지하 60m 거기 지하 공간이요. 그거를 개발을 하는 걸 대심도 개발, 대심도 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깔잖아요. 그리고 지하철도 깔고, 그게 일단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부터 열린, 뭐 파리가 여러분 하수도 만들어가지고 뭐 똥오줌 처리하고 그러면서 도시가 뭐 품격이 올라갔다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하의 공간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초에 한번 지하 공간을 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선도 다 지하로 묶고 하잖아요. 한번 썼고,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그 밑에 지하 공간을 한 번 더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하 공간 한 번 더 쓰는 거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GTX죠. GTX를 쓰면서 우리가 지하 공간을 한 번을 더 이 대심도 터널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이 대심도가 얘기 나왔고, 오세훈 시장 시절에 대심도 얘기가 나와요. 대심도 터널, 대심도 유수관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지상에서 물을 빼는 거, 그리고 일단 지하에 있는 그 관으로, 그러니까 하수관하고 이거로 유수관으로 다 감당이 안 되니 그 밑에 또 하나의 큰 대심도에다가 큰 파이프를 깐다.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이 된 게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거기는 그냥 맨날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끔가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쿠알라룸푸르는 너무 빈번하게 이렇게 되니까 대책을 세우다가 거기에다가 대심도 터널을 뚫어서 거기를 자동차 도로로 만든 겁니다. 자동차 도로를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자동차가 다니고, 그러다가 여차하면 어떻게 된다? 여차하면 하수관으로 쓰면서 배수터널로 쓰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때 이제 오세이돈 얘기 욕먹고 난 다음에 서울에서 지상 공간이나 지하 공간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대심도로 이 물을 빼놓는다 이런 얘기를 쭉 했었어요. 기획을 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게 박원순이 엎어버렸죠. 박원순이 엎어버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녹색 서울을 만든다 뭐다 하면서 이제 나무 심고 녹색 공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답이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그 방법이 엔지니어링을 제거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대심도 터널 이런 거를 다 뭉겠죠. 이게 제가 오늘 쾌도난마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돼 있었던 건데, 근데 지금 다시 문제가 돼 있었죠. 그러고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여기는 이제 좌파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그때 이제 오세훈의 그 대심도 유수관 이거를 엎어버릴 때 그렇게 지하 2층 공간에다가 또 지하 공간 30에서 60m 사이에 또 이렇게 모를 만들면 싱크홀이 생긴다느니 뭐 지하수를 건드리느니 뭔가 위험하다고 다 선동하면서 오세훈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거라고 하더니, 그러면서 본인들은 GTX 개발하잖아요. 그 대심도 공간에 GTX 대심도 지하철인 GTX 깔아가지고 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 논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하는 대심도 개발은 싱크홀이 안 생기고 오세훈이 하는 대심도 개발에는 싱크홀이 생기냐. 그래서 지금 우파 정부들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서 했느니 뭐가 했느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로서는 대심도 유수관 이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좌파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오세훈이 잘못했네, 박원순이 잘했네, 이런 식으로 정파적인 공격으로만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GTX 공사하면서 배수시설, 대심도 배수시설까지 같이 얘기가 좀 나왔으면 한다 이거고, 그리고 굳이 정파적으로 또 누구 책임이냐 자꾸 묻고 싶다면 강기정 광주시장님 죄송합니다. 한국 상하수도 협회장이셨군요. 한국 상하수도 협회장 이렇게 상하수도 협회장 이렇게도 하시고, 희망제덕소 상임이사 이렇게 하고, 이거 뭐야 이거 박원순 프로필에 상하수도 협회장도 있었고, 박원순도 상하수도 협회장이었고, 강기정도 상하수도 협회장이었고, 이런 건데, 당신들이 훨씬 더 책임이 크다. 이번 거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고 그런 식으로 정파적으로 만 공격하는데, 또 이걸 이렇게 좀 받아치고 싶어서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대심도 100m 이상이요? 대심도 100m 이상이라고 투데이니 그래요? 여기서 지금 제가 검색해보면 30에서 60m로 나오는데요. 30에서 60m라고 나오고, 지금 아주경제 이런 기사에서도 철도도로 모두 지하 40m 대심도 주목받는 이유는, 네. 어디서는 그 지표로부터 천심도는 5m 이내, 중심도는 5에서 40, 대심도는 40m 이하, 이렇게 얘기를 이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오고요. 어디서는 그러면서 GTX는 대심도 사업이라고 하면서 30m부터 60m, 그러니까 GTX 사업은 30m에서 60m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기사에 따르면 천심도는 5m 이내, 중심도가 5에서 40, 대심도는 40m 이하. 그러니까 땅으로는 이렇게 깊이로 이렇게 된다고 분류를 합니다. 100m 이하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 아주경제 기사 근거로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형님, 인공강호 썰도 돌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모론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장교 아파트라 물 빠짐이 좋다 하기보단 장교 아파트에 물 빠짐이 잘 되는 어떤 시설이 있겠죠. 장교 아파트라 물 빠짐이 좋다 그러면 군인들에 대해서 되게 어떤 그렇죠. 제일이님 감사하고요. 고은문희세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물론 인공 강우 기술은 있습니다. 인공 강우 일명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배웠잖아요. 구름씨를 뿌려서 구름이 지나갈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구름을 비가 내리는 구름으로 바꿔서 요오드라든지 이런 거 구름씨를 뿌려서 비가 강우를 유도한다. 이런 얘기는 인공 강우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 내리는 비가 세상에 인공 강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리는 이 비가 인공 강우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이고야.
그러니까 치수시설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연이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자연은 가만히 냅두면 강이 흘러가고 거기서 이제 범람원이 있고 습지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엔 범람원, 습지 이런 걸 전부 다 매립하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주택이나 상업, 우리의 인간의 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이 물한테 내줘야 될 공간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서울 같은 경우 뭐가 있어요? 고수부지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비 내리면 아이고 강이 불었네 그러면서 물이 넘치는 걸 우리가 안 들어가고 평소에 사용하다가 어이구 물 넘쳤다 양보한다 라고 하는 공간이 고수부지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은. 그러니까 서울은 지표면의 공간을 사람이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관, 거기서 하수관을 한다니까 그 하수관 밑에 대심도 이런 게 유수관 같은 거를 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배수 터널 같은 거, 그러니까 대심도 배수 터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어쩐지 뭐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비용 편익 분석해서 대심도 배수관을 하거나 아니면 펌프를 더 붙이거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 옛날에 강남 개발할 때 원래 공원으로 돼 있었고, 그러니까 저지대나 이렇게 좀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공원이 좀 조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냥 전부 다 그냥 상업용지, 무슨 용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펌프로 뽑든 뭐를 하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응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강남에 인구가 많이 안 살던 이유가 아닙니까? 강남에 인구가 많이 않고 농사를 잘 안 짓던 이유가 여러분 송파 같은 데가 송파는 모래밭이었고 강남에 많은 데가 습지 그 다음에 갈대밭 이런 거를 지금 다 덮어서 개발하는 데가 많은 거죠. 가만히 그러니까 물에다가 양보할 땅 그러니까 물한테 양보를 못 하겠어. 우리가 전부 다 쓰겠어.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하로 뽑든 뭐 배수 펌프로 뽑고 지하로 하고 그게 감당이 안 되면 뭐 또 하나 이제 또 지하 1층, 2층에 이렇게 뽑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도시에 흐르는 게 두 개인 거예요. 도시에 흐르는 게 하나는 교통이 흐르고 하나는 또 물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 흐를 때 어떻게 돼요? 지하 주차장 만들어서 차를 이렇게 쌓아놓죠. 주차장을 해놓죠. 그게 저류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가 흐름을 만드는 거죠. 근데 도시가 이렇게 고층화되고 점점점 그렇게 될수록 흐름이 막히잖아요. 흐름이 막힐수록 도로 많이 만들듯이, 그리고 또 우리가 지하철 만들어서 사람들 이동을 지하철로 하듯이 도시가 높아지고 밀집도가 높아지면 물도 그렇게 빠져나갈 공간을 지하로 만들 수밖에 없다. 아니면 도시 공간에다가 큰 저류 공원을 만들어서 홍수 날 때마다 아이고 물 일로 다 들어가라 그렇게 큰 공원을 하나 만들든지. 네. 서울은 그럴 땅 없죠. 네, 850마리 비수금 만들었는데 1200mm가 왔죠. 그렇죠. 강남 지대가 낮아서 비가 오면 물난리 난 거예요. 원래 그 지대가 낮은 데에다가는 거기다 공원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거나 그렇게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전부 다 무조건 상업용지야 뭐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 마인드가 70년대만 해도 마인드가 지렸던 거예요. 그래도 강남의 주택지는 좀 고지대하고 상업용지는 저지대에다가 상업용지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물 많이 나오면 어떡해?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 강남에 전부 다 아스팔트로 다 덮고 모든 걸 도로로 이렇게 할지는 몰랐던 거지. 그건 그때 가서 후대놈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후대놈들이 알아서 안 한 거죠. 뭐 복잡할 게 뭐 있어. 그러면 물 넘쳤네 그러면 후대놈들이 알아서 배수관을 더 큰 걸 만들든 대심도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아스팔트로 땅을 막고 고층 건물을 세운다라는 거에 대한 물과의 조화를
생각을 해놨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비가 많이 내리겠어? 라고 했는데 응 아니야 하고 비가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화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왜 지화하면 안 돼요? 지화해도 고속도로 또 그 물 빠지는 거는 또 다 지하도로에다 물 빠지는 대책은 다 있는 거죠. 네. 노년덕 언덕 빼기 의문의 일생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참 여러분 언덕 빼기의 또 단점은 뭐예요, 여러분? 겨울이죠. 지금은 뭐 염화칼슘이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 여러분 우리 옛날 생각나세요, 여러분? 연탄재로 언덕길에 그냥 연탄재 부셔가지고 눈 사이사이 연탄재로 그냥 시커먼 그냥 물이 흐르고 다니던 그 도시, 서울 도시. 지금요, 여러분, 우리 뭐 염화칼슘이 뭐 산도를 높이니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진짜 팔자 좋아진 얘기입니다.